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남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짠! 우리나라에서도 거의 알려질 만큼 알려졌죠? 아요나 짠크렘을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조나라는 이름으로도 불리우는 것 같은데요. 원래 이름은 독일식 이름으로는 아요나라고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아요나 짠크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에서 써보신 분들은 굉장히 직구를 해서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시고, 실제로도 다른 유튜브 영상이라든지 블로그 후기 같은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넘치고 있어서 처음에는 제가 이걸 리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쓸모없는 쓰레기 영상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게 아닐까,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파묻힐 영상을 찍을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잘못된 정보들이 아요나, 이 치약을 약간 가리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요나 치약은 거의 10년 가까이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고, 제가 치약군 중에서, 치약 제품 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상위권 치약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좋겠는데, 잘못 알려진 정보로 이렇게 약간 원래의 위상이 퇴색된 측면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한번 찍어보자 해서 영상 기록을 남기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아요나 치약 같은 경우는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농축된 치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일반 치약에 비해서 한 5배 정도 농축이 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에도 극소량, 여기에서 그 권장량을 보면 소플렌즈 크기, 일반 치약의 한 5분의 1에서 4분의 1 사이, 딱 렌즈 크기, 소프트 렌즈 그 크기 정도가 적합한 양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일부 정보가 일주일에 2-3번만 사용하는 치약이다 그랬는데요. 전혀 아니고요. 여기 들어있는 사용 설명서를 보게 되면 하루에 최소 2번 정상적으로 양치, 치약 대신 쓰셔도 좋은 치약이고요. 그 다음 이 아요넷 치약의 가장 큰 특징이 치아 그리고 잇몸, 혀를 위해서 최고의 세정 효과와 그 다음 박테리아 제거 효과 등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잇몸 관련해서 염증을 예방해주기 때문에 풍치 이런 거 있으신 분들한테도 굉장히 좋고요. 치석 충치 예방 그리고 잇몸 염증 예방, 그러면서도 상쾌한 향이 오래 지속되어서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방지해주는 역할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 치약이 대략 직구를 통해선 대략 3,500원 정도에 3,000원, 3,500원 정도면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구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직구로 많이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반 치약의 5분의 1 정도만 쓰면 되기 때문에 사용량은 큰 치약에 비해서 크게 비슷하게 서로 사용 그 기간이 보장이 되고요. 이 치약 같은 경우는요, 특히 개인적으로 제가 우리나라에서 냄새 때문에 이 치약이 역겹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저는 다름 아닌 이 냄새 때문에 이 치약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치약 같은 경우는 처음 맡아보시는 분들은 타이어 냄새가 난다는 둥, 역한 암모니아, 염색약 맛이 난다는 둥, 그래서 굉장히 악평이 많은데, 사실 이게 그 멘톨 기반의 아니스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스술 우쪼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 우쪼의 향이 아니스 향이고요. 그 다음에 하리보 젤리 중에서도 그 까만색 젤리 혹시 드셔보신 적 있나요? 그게 바로 아니스 향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아니스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이게 디저트 같은 데 뿌려 먹으면, 쿠키나 이런 데 넣으면 굉장히 풍미가 끝내주거든요. 그래서 이 아니스 향을 좋아하는데, 멘톨과 유칼립투스 향과 아니스 향이 섞여서 이게 약간 톡 쏘면서도 약간 익숙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도 싶은데, 그 염색약 암모니아 냄새까지는 아니고요. 굉장히 어쨌든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조금 생경한 향으로 다가오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입에 있게 되고 코에 있게 되면 어떠한 치약보다도 상쾌한 향이라고 느껴지실 수 있고요. 그 밖에도
제가 일반적으로 고기와 마늘을 먹고 났을 때, 이게 거의 뭐 홍어를 먹고 났을 때 입에서 냄새가 거의 그 다음날까지 웬만한 칫솔질로도 안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마늘 냄새를 보통 먹었을 때 일반 치약으로 한 50 정도만 닦인다 그러면 마늘 냄새를 거의 70% 가깝게 제거해 주는 게 제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이 아요나 치약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그 팁은요, 이 아요나 치약으로 이빨을 닦은 난 다음에 클로브 그 가루로 마지막으로 입속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마사지 해주면 고기 냄새가 거의 99%까지 사라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클로브를 가져와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짠! 제가 미처 클로브를 준비하지 못해서 급하게 화장실을 가서 저희 집에 있는 클로브를 가져왔는데요. 이런 거 뭐 아이허브 같은 데에서 뭐 5, 6천 원이면 이거 한 병 가른 클로브 가른데요. 저는 이거 구강 관리할 때 굉장히 즐겨 사용하거든요. 그 칫솔질, 일반적인 치약 쓰고 난 다음에도 이걸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가루를 손에 이렇게 톡톡톡 넣어서 이렇게 입속을 뽀글뽀글뽀글 이렇게 이 가루로 마사지를 해주면 굉장히 입안이 깔끔하고 개운해져요. 그래서 이 아요나 치약으로 이를 닦고 이 클로브로 마지막으로 입속, 잇몸과 뭐 입천장, 혓바닥까지 이 클로브 가루를 손에 넣어서 이렇게 찍어가면서 마사지를 해주면 거의 그 마늘 냄새 같이 강한 냄새도 90% 이상 제거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클로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치과에서도 그 치과에서 사용하는 약품에도 많이 들어가는 냄새여서 이 냄새를 맡아보시면 아마 치과 냄새야라고 바로 치과에서 그 치료할 때 입에 이렇게 물고 있는 솜에서 나는 냄새라고 바로 아실 수 있을 건데요. 저는 이 향도 굉장히 좋아해요. 구강 관리에 사용하면 굉장히 깔끔한 느낌을 주고요. 뭐 이거 디저트 같은데 만들 때도 소량을 넣으면 향이 굉장히 풍부해지는 그런 마법 같은 가루거든요. 어쨌건 여러분도 이거 아이허브 같은 데서 구입해서 한번 클로브 가루 구강 관리에 써보시길 바랍니다. 어쨌건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아요나 치약을 계속 말씀드리면요. 어쨌건 그 냄새 제거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굉장히 칫솔질을 하면 입안이 개운해지고 그 개운한 느낌이 일반 치약보다 보통 제가 보기엔 2배 정도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일반 치약도 이렇게 닦고 보면 한 2-3시간 후면 다시 입이 약간 텁텁해지기 시작하는데 이 아요나로 이를 닦고 난 후에는 거의 4시간 정도까지는 입이 깔끔하고 상쾌한 느낌을 유지하기 때문에 제가 이 치약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분에 대해서도 다소 논란이 많은데요. 이 성분을 제가 이 안에 있는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면요. 이 아요나 치약 같은 경우는요. 특히 플라그를 제거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입속에 그 산성도를, 왜냐하면 입속의 산도가 높으면 충치가 금방 생기기 때문에 입속의 산성도를 중성, 폐하 지수를 중성으로 유지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박테리아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 치약 같은 성분의 미네랄 성분을 유지해주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독일에서만 거의 60년 이상 동안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치약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아와 잇몸 관리는 물론이고요. 그 다음에 입냄새의 제거 및 입냄새 발생 방지, 그리고 상쾌하고 개운한 기분을 오래 느낄 수 있게 해준다라고 여기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시게 되면 특히 이 박테리아, 살균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입속의 그 개운한 느낌을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런 박테리아 활동은 기본적으로 충치 발생과도 연관이 있고 또 우리 입에서 불쾌한 냄새가 만드는 원인이기도 하고 또한 잇몸에 염증을 일으키는 원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박테리아를 퇴치시키는 게 구강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게 그 비사볼올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이 있는데요. 이 비사볼올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브라질 나무에서 원래 추출하는 건데 여기에서는 카모마일 꽃에서 추출한 비사볼올 그런 그 물질, 활성화 물질이 있어서 특히 잇몸 관리에 굉장히 좋다라고 따로 코멘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성분표가 이렇게 있는데요. 성분표 보게 되면 칼슘 카보네이트, 치약에 들어가는 일반적인 연마제죠. 그 다음 소듐 바이카보네이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소듐 라우릴 설페이트, 이게 SLS라고 하는 계면활성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또 이 계면활성제가 치약에 들어있다라 그래서 이게 유해물질이 듬뿍 들어있다라고 또 이 아요나를 오해하게끔 이렇게 호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계면활성제는요, 우리나라 공장에서 생산되는 거의 90% 이상을 치약들에 들였고요. 순수 유기농 치약이 계면활성제가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는 뭐 거품이 잘 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조금 닦기에 이게 개운하게 닦인 건지 아닌지 이렇게 약간 찝찝한 느낌을 주는 원인이기도 하는데, 이 계면활성제가 뭐 사람에게 유해한 수준으로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거품이 일게 하는 정도, 닦이게 그 치아와 그 플러그 사이에 그 경계면을 분리시켜서 잘 닦이게 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려할 수준의 농도 이하로 모든 공산품에는 사용이 되고 있고요. 또 칫솔질을 한 다음에 치약을 사용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치약이든지 최소 7, 8번 정도, 유기농 치약도 마찬가지예요. 입에 그 연마제 성분을 빼기 위해서는 7, 8번 정도로 입을 잘 헹궈줘야 합니다. 우리가 치약을 하고 뭐 2, 3번만 헹구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치약, 아무리 좋은 그 유해 물질이 없고 좋은 물질이 들어간 유기농 치약이라도 2, 3번 헹구는 건 칫솔질을 하냐만 못한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그러는데요. 일단 입속에 연마제나 이런 향료라든지 이런 걸 완전히 씻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7, 8번 정도는 치약을 한 다음에 입 안을 맹물로 헹궈줘야 안심할 수 있을 정도로 세척이 되고요. 이렇게 7, 8번 정도로 입 안을 헹구다 보면 계면활성제의 대부분도 씻겨나가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실 일이 안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치약을 쓰고 난 다음에는 꼭 7, 8번 이상 맹물로 입을 헹궈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치약 사용 습관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잘 알려져 있지 않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시 비사볼올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바로 항염증, 잇몸에 항염증을 하는 그런 성분인데 카모마일 꽃에서 추출되어 있다고 쓰여 있고요. 그 다음 소듐 사카린, 이건 이제 치약의 단맛을 주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성분이고요. 뭐 우레아라든지 그 다음에 디아모니움 포스페이트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건 안티박테리아 효과를 넣기 위해 넣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 뭐 몇 가지 뭐 점도 증진제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글리세린, 정제수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 마지막에는 기본적으로 정유, 쉽게 말해서 아로마 에센셜 오일 같은 그런 정유 성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는 아네톨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아니스에서 추출한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치트로넬롤 들어가 있고요.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데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그 다음에 뭐 오이제놀이든지 제라니올이든지 리날롤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사람에 따라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들인데요. 이게 근데 합성이 아니라 우리가 천연으로 사용하게 되는 그 에센셜 오일 자체에 이미 들어있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 유칼립톨 같은 경우만 해도 유칼립투스 오일의 구성, 그 정유를 뽑아낸 그 성분의 70% 이상이 이 유칼립톨이라는 성분으로 구성이 돼서, 쉽게 말하면 이게 그 자연계 에센셜 오일에도 이러한 향료 성분이 존재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모든 꽃이나 풀 이런 건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성분이 기본적으로 함유가 돼 있고, 그 성분을 고농도로 농축한 에센셜 오일 또한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는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상의 모든 꽃과 식물들은 꼭 독성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알레르기 여부를 검사를 해야 되는데 일부 그런 체질이 안 맞는 사람들한테서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만큼 고농도가 아니라 저농도로 극소량이 이렇게 향을 위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뭐 이 정도 내용을 보고 아요나 썼더니 뭐 계면활성제, 범벅의 알레르기 유발, 뭐 유해물질, 범벅에 돼 있다라고 하는데 그건 조금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시정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런 건 벌써 천연 에센셜 오일 자체의 구성 성분이 이러한 성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합성으로 몸에 나쁘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이 아니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멘톨 성분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뭐 티몰 성분도 들어있고요. 스피아민트 오일도 들어가 있어요. 뭐 어쨌건 이런 향의 복합적인 향을 위해서 몇 가지 이런 에센셜 오일 추출물들을 배합에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벌써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고 또 독일 같은 경우 이런 화학 물질 관리가 굉장히 엄격해서 사실 유기농 화장품 역사하게 되면 거의 독일이 유럽에서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고요. 미국보다도 더욱더 어떤 면에서는 엄격한 유기농 인증 관리를 하고 있는데 뭐 독일 화학약품 제약 이런 거 유명하잖아요. 독일 그 보건국에서도 승인을 받고 거의 60년 이상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유해성 논란이라든지 뭐 알레르기 유발 논란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조금 물론 저도 유기농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이런 화학물질에 대해서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고 제품 성분을 모니터링하는 사람이긴 하는데 뭐 저같이 약간 뭐라고 해야지? 저같이 이렇게 호들갑 떠는 극성 떠는 사람도 안심하고 벌써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잘 한번 소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뭐 하지만 개개인의 선택은 개개인의 자유이자 개개인의 판단의 몫이고요. 어쨌건 제가 사용했을 때 아요나 치약만큼 개운한 느낌을 오래 그리고 상쾌한 향기를 오래 선사해주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재미있는 제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리뷰를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